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네. 지내셨어요? 네. 제가 ETF 거래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종류들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 좋은 ETF를 골라야 할 텐데 어떤 게 좋은 ETF인가요? 내가 산 ETF? 네가 판 ETF. 어떤 게 좋은? 나는 내 생각에는 ETF의 개념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ETF라는 거는 네. 수익을 잘 내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추적하는 그 기초지수 있잖아요. 그걸 잘 쫓아가면 좋은 ETF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목표를 네. 그대로 달성하는. 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잘하는 ETF. 그게 좋은 ETF가 아닐까요? 오, 네. 그러면 잘 추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추적 오차라는 말이 추적 그 오차. 정말 듣기 싫죠.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추적 오차는 말 그대로 추적을 했는데 오차가 났다는 네.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냐 그러면 ETF 예를 들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담고 있는 ETF가 있다고 칠게요. 네. 그리고 ETF를 열어보면 그 안에 있는 자산들의 가격들이 있잖아요. 그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나오죠. 네. 그럼 ETF는 이 가격을 이걸 그대로 추적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 10개 종목들을 그대로 똑같이 담고 있으면 얘가 움직이면 얘도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이 안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달라지죠. 오를 때 조금 덜 오른다든가 네. 얘가 떨어질 때 조금 더 많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5% 오를 때 얘도 5% 오르고 얘가 4% 떨어졌을 때 얘도 4% 떨어지면 이건 좋은 ETF. 근데 이걸 정확하게 못 쫓아가면 이거를 약간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네? 그걸 나타내는 비율이 얼마나 못 쫓아가는지를 나타내는 게 추적 오차. 추적 오차. 이게 크면 안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오히려 영어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뭐죠? 네. 트래킹 에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트래킹을 잘못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트래킹 에러를 한국 거래소에서는 발표를 해줘요. 네. 이 ETF는 요만큼 차이 나네. 저 ETF는 이만큼 차이가 나네. 요거를 매번 발표를 해주고요. 네. 또 운용사별로도 이 회사는 평균적으로 트래킹 에러가 요만큼이에요, 조만큼이에요 이렇게 발표를 해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추적 오차라는 거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가 있다 칠게요. 네. 그럼 코스피 200의 종목이 200개잖아요. 네. 그러면 ETF 안에 200개 종목을 시가총액 비율 그대로 집어넣고 똑같이 운영하면 추적 오차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200개 종목을 다 못 넣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놓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거래 비용이나 이런 가지가지 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 똑같이 넣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100% 똑같이 넣으면 이걸 완전하게 복제했다 해서 완전 복제. 완전 복제. 그러면 완전 복제하면 트래킹이라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거의 없죠. 없잖아요. 근데 이거 중에 한 200개 중에 한 190개 정도는 똑같은데 한 10개 정도 덜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복제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 ETF 중에 완전 복제한 ETF는 거의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사실 공짜로 운영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죠? 보수? 운영 보수가 발생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ETF는 추적하는 지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지수를 만드는 기관에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 이런 기관에 그 지수 사용료를 내야 돼요. 사용료. 일종의 뭐 라이센스비라고 네. 할까요? 그래서 그런 운용 보수, 그다음에 지수 이용료 이런 비용들도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트래킹 에러가 제로가 되기는 좀 거의 힘들죠. 오, 네. 근데 좀 헷갈리는 단어가 괴리율이라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추적 오차랑 괴리율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거 아주 중요한 요거를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정한 기초 지수가 코스피 200이에요. 네. 요게 뭐라고요? 기초 지수. 그래서 이 기초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ETF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네. 그걸 우리 PDF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PDF. 그래서 코스피 200만큼 쫓아가야 돼서 운용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똑같이는 못해서 조금 차이가 나요. 네. 요거를 뭐라고 하죠? 추적 오차. 네. 트래킹 에러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운용사가 얼만큼 잘 쫓아가느냐 이 문제고요. 네. 이렇게 만든 ETF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1,500원의 NAV를 갖고 있는 네. 순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ETF를 띄워놨는데 네. 사겠다는 사람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올라가요. 수도 있죠. 네. 그래서 1,500원의 NAV를 갖고 있는데 11,000원에 거래가 된다. 네. 그러면은 매매 가격과 이 NAV의 차이, 요 차이를 괴류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좀 비슷하면서 하여튼 말듯한 그런 개념인 것 그러면 같아요. 한판 정리를 한번 네, 더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해 그러니까 주시죠. 코스피 200이 지수가 있죠. 네. 지수가 5% 오르면 ETF도 5% 오르면 딱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지수를 우리가 기초 지수라 그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ETF의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있어요. 그럼 얘가 5% 오를 때 얘도 5% 오른다. 그러면 추적 오차 제로. 요 둘 사이의 관계예요. 네. 그러면 NAV가 이걸 잘 쫓아가면 추적 오차가 없다라고 그러는 네. 거고, 약간 차이가 나면 추적 오차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초 지수랑 NAV 사이의 문제고, 네. NAV는 이제 아까 전에 거래할 때마다 표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NAV대로 거래가 되지가 잘 않아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사람들의 뭐 거래하다 보면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네, 싸게 수요 살 수도 공급에 있고. 맞춰서. 그 투자자의 실제 거래 가격하고 NAV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괴리율. 그러니까 세 개를 딱 기초지수, NAV, 시장 가격. 아. 기초지수랑 NAV 차이를 아까 추적오차. 추적오차. 근데 NAV랑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차이를 우리가 괴리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좀 바르실 거예요. 오. 그래서 투자자인 혜민님이 네. 고려할 수 있는 건 혜민님이 추적 오차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쵸. 트래킹을 줄일 수는 없지만 트래킹에다가 적은 ETF를 고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그 ETF를 내가 얼마나 적절한 가격에 사느냐. 네. 즉 괴리율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있다. 네네. 아. 그럼 내 맘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네. 이제 추적 오차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대로 보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언제 그거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법으로 뭘 해놨냐 그러면 이 아까 전체를 100% 똑같이 복제하면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분만 부분만 복제하기 했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 복제를 할 때 규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룰을 좀 정해놨어요. 네. 가능하면 이 추적 오차가 좀 덜 생기게끔 하려고 어떻게 해놨나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편입되는 종목 네. 95% 정도는 일치를 해야 돼요. 아. 시가총액 기준으로 95%, 그다음 종목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담고 있으면 가능하면 이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적 오차를 좀 덜 만들게끔 해주는 미니멈 가이드라인들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거래가 활발한 ETF들은 좀 이 괴리율이 아무래도 적을까요? 낮겠죠. 아. 네. 왜냐하면 파는 사람이 없고 네. 사는 사람만 많다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네. 또 반대의 경우는 또 떨어질 내려가고. 거고요. 그래서 뭐 사고 파는 거래량이 많은 ETF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괴리율이 적습니다. 오.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차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도 괴리율도 나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계리율, 특히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같은 것들, 네. 뭐 나스닥 100 ETF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시간하고 미국 거래 시장이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네.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거래할 때는 미국 시장은 닫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시간으로 NAV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격 거 보고 거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랑 실제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이에 이 괴리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가 미국 시장에 많이 투자하니까 네. 그런 거 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은 비슷하긴 하죠. 뭐 10시, 하겠네요. 11시 되면 네. 그때는 중국 시장도 열리고 한국 시장도 열리니까 그때는 같이 가지만 앞에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는데 중국 시장은 안 열려 있는 시간에는 괴리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알고 거래를 하셔야 네. 돼요. 그렇고 미국 시장 거래할 땐 그래서
이 과거 거 어떻게 보면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거 비슷할 수 있거든요. 지표를 네. 기획해 보니까. 그래서 뭘 많이 참조하냐 그러면 선물 지수. 선물 지수. 선물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그거 지수를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해외 지수 ETF 거래할 때 특히 미국 거 거래할 때는 많이 참조를 하는 게 좋아요. 오. 그런데 네. 미국 지수, 선물 지수 관심 많으면요. 잠 못 자요. 진짜 새벽 내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잠 못 잡니다. 아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장중 네. 변동을 볼 때 그걸 볼 필요는 없고 내가 이제 살 때, 팔 때 내가 제 값에 사고 있는지 파는지를 봐야 될 때는 네. 미국 시장 거 과거 거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 선물 지수 같은 걸 참조해서 이게 오르는 추세구나. 네. 그럼 그 가격 괴리가 있더라도 이게 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때는 그걸 좀 보시는 게 좋고 장중에 그거 뭐 거래하지도 않는데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힘들어져요. 맞아요. 정신적인 소비도 엄청나니까. 그러면 처음 네. 했던 질문 네. 이제 답을 좀 구하셨나요? 좋은 ETF는 뭐와 뭐가 적은 게 제일 좋겠어요? 추적 오차랑 그렇죠? 괴리율.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를 가득 치지 말고 예. 보람찬.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좋은 ETF를 잘 고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